안녕하세요.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국연 교수입니다. 코리아 SCM 앤드 로지스틱스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컨퍼런스 A트랙 첫 번째 세션은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에 따른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물류 활성화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보더 무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특히 물류 측면에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개념과 특징, 두 번째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 많이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 역직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번째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거래의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지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우리가 크로스보더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국경을 넘는다 이런 거거든요. 넘어서 어떤 기업들이 활동 또는 개인 간의 어떤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또는 크로스보더 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등 다양한 용어는 사용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확장된 개념이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즉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커머스의 플랫폼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물류와 국내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스템 혁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개인들이 직접 국경 간의 상거래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브랜드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여 이제 기업 대 기업, 즉 B2B가 아닌 이제 개인 간의 거래 또는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 B2C,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사실상 수십 년간 우리 무역은 주로 기업 대 기업 간의 상거래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자재, 뭐 철광석이나 곡물이나 원유, 이런 원자재라든지 또는 전자 제품 같은 상품의 이제 매매 계약에 주로 위주의 주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뉴 노멀 트렌드, 여러분들 아시죠? 뉴 노멀 트렌드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제 소매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질서가 이미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업의 경계도 이제 무너졌죠. 따라서 이제 새로운 형태, 새로운 방식의 신유통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보통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이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직구, 역직구 통해서 개인 위생용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마존, 알리바바, 요즘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된 겁니다. 누구나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선 크로스보더 트레이드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뉴노멀 시대의 유통과 물류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죠. 우리가 뉴노멀 시대의 물류 4.0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집중 생산, 그 다음에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의 어떤 트렌드가 감소되고, 선진국,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시설의 리쇼링, 다시 말해서 이제 국내 회귀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모든 생산 시설,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로 회귀하라. 이제 리쇼링이 가속화된 겁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역직구가 생활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통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중노년층, 우리가 중노년층이 애널로그 제너레이션인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에 이제 익숙해지는 이런 이용자들이, 유저들이 대거 유입이 됐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매 상품군이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알리바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오프라인 가지고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옴니 채널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의 유형과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WTO라든지 FTA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생거래가 확대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의 이제 무역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디지털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그 초연결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크로스보더 무역이 개인 소비자들이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이제 스마트폰, 이런 앱을 통해서 해외에 저렴하고 트렌디한 상품, 그래서 뭐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직구 전자생거래가 증가되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와 국제 물류의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래서 국제 특성 카페리, 포워더, 창고 통관업체, 국내 배대지, 배송업체 등이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상의 이제 협업이라든지 경쟁, 컴피티션의 양상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기업 위주의 3PL이 이제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었다. 그래서 오른쪽 표 보시면은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말이죠. 2020년에 이미 벌써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벌써 2조 5천억.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예를 보면요.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모바일 베이스로 전자생거래가 가장 비율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거지도 모바일로 기부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언택트 소비 증가로 인해서 거래액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그 표에 보시면, 그래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 중에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들이 약 6천만 명. 지금은 이제 저건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은 이제 직구 역직구로 인해서 국가 간의 시장 경계가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시장 경계가 없이 이제는 온라인상, 모바일상에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들이 이제 몇 년 전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세정제 이런 개인 위생용품을 이제 구매를 글로벌 직구 역직구에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확대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개인 위생용품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필품, 그렇죠? 우리가 생존을 위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의료용품, 이런 부분들이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제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델리버리가 제대로 이제 물류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SK가 아마존과 또 이렇게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11번가 있죠. 11번가가 아마존과 손잡고 직접 아마존에 상품들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국가 간 거래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상, 모바일상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K-방역, K-바이오, 뭐 K-푸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완제품과 중간재의 공급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역직구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해외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전 세계 해외 직구 이용 추이 현황을 보면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의 해외 직구 거래량이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약 4배 이상 증가가 됐고, 2020년에 보면 약 1,000억 달러. 그리고 해외 직구 이용객은 약 943억 명, 이제 누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이제 국가 간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모바일과 스마트폰에 기반을 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런 전자상거래의 직구 역직구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말이죠, 국내 인터넷 쇼핑몰 한정 또는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정해서 상품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이 MZ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중장년층까지 이제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지 구매를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크로스보더 무역의 특징을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이게 본격화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2003년에 사스 사태 시에 전자생활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제한되니까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상품 구매 행위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수단이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결제가 일상화됐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알리페이다, 삼성페이다, 네이버페이다, 카카오페이다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자결제가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B2B가 아니라 이제 개인 소비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 형태는 이제 B2C가 되는 부분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은 이제 신용카드나 알리페이 등 전자화폐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로스보더 무역의 아이템들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건강식품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신발, 패션, 어패럴, 화장품, 의약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자제품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의 유형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해외 직접 구매형.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결제하고. 그게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라코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쪽에 직접 구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배송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입 대행 또는 수입 쇼핑몰, 뭐 네이버 라인이나 옥션 통해서 이제 대행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배송 부분을 이제 배대지 또는 이 글로벌 특성 회사, 물류 기업을 통해서 해외 배송을 대행하는 해외 배송 대행형, 이제 페덱스 같은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외 직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2019년에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품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은 1위가 건강식품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또 났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직구의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역시 1위는 건강식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년 연속 건강식품이 해외 직구의 넘버원이다.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입니다. 코스메틱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식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인형, 핸드백, 시계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템들이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은 해외 직구, 역직구의 비즈니스. 그러면 우리가 해외 직구, 역직구의 이제 플레이어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지금 경쟁을 하느냐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유형은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오픈마켓 입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오픈마켓에 이제 입점을 해서 이제 해외 직구, 역직구 사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독립 쇼핑몰, 그러니까 쇼핑몰 단독으로 이제 운영하는 체제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해외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모델. 네 번째는 해외 직반 쇼핑몰 입점 모델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해외 보세구역 모델.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해외 직구, 역직구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커머스,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수출입 규모를 보면은 2016년 자료인데요. 해외 직구, 역직구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역직구 이제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2조 2,824억 원. 그리고 해외 직구는 1조 9천억. 합쳐가지고 이제 뭐 한 4조 이상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는 4조 7천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면요. 이 해외 직구, 역직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최근에 이제 핫한 게 바로 11번가가 아마존과 제휴했다. 그래서 거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1번가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메뉴에 보시면 아마존 딜, 그렇죠? 아마존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존의 가장 핫한 아이템들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이벤트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이제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번가 애플리케이션 앱에 접속하면은 첫 화면 상단에 아마존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얼마나 아마존의 그 서비스를 비중 있게 11번가 다루는가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외 직구 사이트보다 10에서 20% 저렴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멤버십이 있습니다.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우주 패스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배송이 해외로부터 4에서 6일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 이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거고요. 자, 우리가 해외 직구, 역직구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이제 우리가 DHL하면 이제 국제 특성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DPDHL. 그래서 도이치 포스트 DHL인데 DHL 익스프레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쪽의 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약 7억 5천만 유로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특송 서비스 수요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호주, 일본, 홍콩, 한국 이런 아시아 태평양 쪽의 인프라 건설에 약 9,1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용 화물기 직항 또는 신규 노선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DHL이 이제 이런 해외 투자를 통해서 특송 화물 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프라들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리바바의 물류 자회사가 해상 직항 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이제 해외 직구, 역직구가 항공으로 많이 오지만 또 이제 어떤 배송비 때문에 해상 루트 중에서 직항 루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자회사가 이제 카이나원 네트워크인데 이 카이나원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해상 직항 루트를 시행했다. 그래서 이제 주 6회 정도의 서비스를 해서 12시간 만에 서비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뭐 항공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공보단 저렴하고 일반 선박보단 빠르게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물류비를 한 에어 프레이트에 비해서 한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 대표 물류 기업인 징동이 있죠. 징동이 중국 국내에 24시간 배송.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커버리지가 48시간 이내 배송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CBT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또 대표적인 물류기업 중에 하나가 로지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레타 아시죠? 그래서 이 한국 로지스풀이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를 이제 개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부터 이제 본격 가동하는데 요거 보시면은 굉장히 면적도 크고 인천 신항에 들어오는 이제 수출입 물류에 대해서 원스톱 물류를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굉장히 하루에 11,300건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풀필먼트인데 뭐 오더 피킹 검수 또는 포장, 주문 처리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보시면은 이제 포워딩,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CFS 또는 FCL, LCL 화물을 다 취급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솔 그룹의 장점인 RRPP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대문 도매상 소매상을 이어주는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한중일 3국은 물론 이제 이 동남아까지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신상마켓 운영사인 딜리셔스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의 도소매상을 이어주는 신상마켓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도매 플랫폼인 큐브와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한중일 3국을 연결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밑에 보시면은 동대문 도매상이 보따리상을 상대하지 않고도 전 세계 패션 소매상에게 의류를 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상마켓의 운영사인 딜리셔스 플랫필먼트 팀에서는요 이런 이제 검수, 포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송. 그래서 이제 이 배송은 이제 김포에 있는 큐 익스프레스 물센터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네트워크의 어떤 플랫폼과 이런 인프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제 택배 쪽에서는 최고 기업인데 이제 해외 직구 취급량이 2.5배 증가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CJ 대한통운도 이제 해외 직구 물량이 올 상반기 6월까지가 벌써 653만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 2.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 비타민이라든지 건강 보조제, 이런 건강 기능식품, 그다음에 의료 가전 이런 부분들이 뭐 40% 이상 늘어났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이 국제 인천국제공항에 자유무역 지역 내에 해외 직구 화물을 전담하는 ICC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바운드 커스텀 클리어런스라 가지고 이제 인바운드가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 수입 화물을 이제 통관 커스텀 클리어런스 센터를 두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첨단화돼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소비자까지 원스톱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은 이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크로스보더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려면은 이 이커머스 풀필먼트의 업무 처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것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 국가 간의 이커머스에 대한 보관, 그 다음에 통관, 배송, 이런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대로 이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여러 가지 거점도 있고, 글로벌 인프라라든지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AI 같은 이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제 특성 전문 기업이 이제 자이언트 네트워크 그룹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 지역 사업자 공모에 참여를 해서 우선 협정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연내 이제 2019년에 이제 준공이 이미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국제 특성이나 이제 프레이트 포워딩, 그다음에 3PL 이것을 이제 중국, 홍콩, 베트남까지 이제 하고 이제 미국까지 연결해서 확장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미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바이코리아 역직구 전자상거래 최적화된 CBT 플랫폼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 구축 달성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밸류 링크가 이제 1.0부터 4.0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0부터가 이제 수익화 단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Integrated Cross-Border Transportation and Fulfillment Service, 그래서 ICF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기업 전용의 국제운송, 풀필먼트, 의 통합물류 대행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CF 서비스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그다음에 국제 운송, 통관, 내륙 운송, 그다음에 관북에서 신고, 관세한 것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이제 처리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4장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크로스보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이제 엄청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드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관련해서 제가 답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이걸 많이 주문을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가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불만도 비례해서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 불만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 지식인의 크로스보더 해외 직구, 역직구 관련한 이 불만사항이 엄청나게 글이 올라옵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건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들이 뾰족하게 해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줄여 보니까 우리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트레이드 전자무역론이라는 교재에 보면은 가장 이제 큰 것이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제물류의 지원 미흡입니다. 그러니까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뭐 열흘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송 지연. 근데 이제 배송 지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입항해가지고 이제 입항 신고, 하선 신고, 보세구역 반입, 여러 가지 목록 통관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뭐 통관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배송 지연하고 그다음에 오배송. 이제 오배송 됐을 때 이제 크레임이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분실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의 횡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사업자들이 반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주문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뭐 사이즈도 안 맞고 뭐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랬을 때 반품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반품됐을 때 반품 수수료, 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이게 왜 이러냐면요. 직구입을 한 게 아니라 해외 배대지, 그러니까 이 배송업체를 통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배송업체가 중간에 낄 경우에는 반품이나 취소 이런 부분에 추가 수수료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 불량, 파손, AS 불만 이런 부분들의 이제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 네 번째는 이제 아예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이제 업체 간의 책임 이제 회피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해외 이제 직구 업체하고 배송업체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건수를 보니까요. 저 밑에 교재에 보면은요. 해외 직구 상담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불만 사항이 이제 저는 이제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2014년 뭐 오래된 자료지만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매 대행일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광주에 사는 어떤 분이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60인치 대형 TV,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TV가 미국에서 사면 더 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30명 샀는데 이제 파손될 경우에 문제가 돼서 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중량이 많이 나면 또 별도 포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LED TV 같은 거는 이제 포장이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은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추가를 요구하는 거야. 40만 원을. 그리고 또 국내 배송 시에 다시 국내 운송비를 또 추가로 요구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40만 원, 20만 원, 70만 원이 추가됐어요. 결국은 저걸 더하니까 300만 원이 되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 취소했더니 또 취소 수수료라든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또 이제 반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송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반품을 하려니까 뭐 일반 운송장으로는 UPS에서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 결국은 시간만 흘러가고 반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는 이제 판매자가 두절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송 시에 이제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의 의류 사이트에서 이제 네벌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배송 대행을 이제 배송 배대지를 이용한 거죠. 근데 물류 창고에 3벌만 도착한 거야. 근데 판매업자는 4벌 보냈다. 그렇죠? 그럼 배송 대행업자는 3벌만 왔다. 결국은 재배송이 안 된다. 환불도 할 수 없다. 근데 또 배송 대행업자는 뭐랍니까? 나는 한 벌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 결국은 뭐예요? 업체끼리 이제 핑퐁을 치는, 결국은 피해는 소비자가, 구매자가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올라온 건데, 저것도 이제, 저도 이제 저걸 답을 했었는데, 이제 소비자가 미국과 영국에서 150달러짜리 해외 직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개인 소비용에 한해서 미화 15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를 안 냅니다. 면세죠. 미국은 200달러죠. 근데 각각 다른 시기에 들어오면 이게 면세가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물류회사에서 배송이 지연돼가지고 같은 날에 입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날에 입항해서 도착하면 이게 합상가세가 된다 이거지. 상당히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만약 세 군데에서 DDP 조건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구입을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죠? 근데 DDP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배송비가 해외 온라인 직구 사이트에서 직접 배송할 때는 배송비가 관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배대지로 배송할 경우에는 배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합산과세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 이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해외 직구를 횟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구 제품 5배송 시에 물류비를 누가 낼 거냐. 그래서 이제 5배송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직구 사이트에서 직접 무료 배송을 책임질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대지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배대지 업체, 여기 보시면은 주문자가 한국인 것을 모르고 물건은 미국 내 배대지 업체로 보내버리는 거야.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처럼 환불이 된다고 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배대지 업체가 한국 소비자한테 다시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반품을 미국에 보낼 때도 배대지 업체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의 비용을 한국의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외국 해외 직구에서 직접 배송할 때와 배대지 업체를 이용할 때의 물류 비용의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무게냐 부피냐. 우리가 보통 국제 특성 보면은 부피가 큰 부피로 받잖아요. 운임을.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주문했다가는 배송비 폭탄을 맞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원래 말이죠.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 제품화하면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해외 직구의 면세가 150달러거든요. 미국 200달러인데 이것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가 소비용, 내가 쓰려고 소량을 수입했을 경우에는 면세인데 내가 이걸 수입해가지고 재판매를 하면은 이것은 재판매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게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굉장히 겁을 먹는데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페나 뭐 당근마켓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청에서 이것을 딱 리뷰했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굉장히 처벌이 또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좀 홍보도 하고 뭐랄까요? 이런 이제 소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최근에 1인 1대에 한해서 전자제품을 1년이 지나면 양도나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기기가 1년 넘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용 용도가 다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수입을 했어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컬러가 안 맞아. 이걸 재판매 해야 되는데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뭐 수량이라든지 어떤 재판매의 어떤 조건부를 허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세법이나 관련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FTA 체약국, 우리가 미국이나 다 FTA 체약국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만약에 낼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면은 이 자동으로 좀 보내주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전화로 해오면 전화 영어로 통하지도 않잖아요. 또 외국의 그런 콜센터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영어가.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이제 최약 국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을 지원할 필요가 있잖아요.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해외 직구의 수입함을 통관 진행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패스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관세청 홈페이지에 유니패스 전자통관 시스템에 가시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잘. 그래서 계속 뭔가 지연이 되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다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소비자들이 목록 통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저런 이제 통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서 관세청이라든지 좀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직구, 역직구, 특히 역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류 때문에 이제 동남아를 떠나서 이제 미국, 유럽, 중남미까지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배송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공항이나 항만 또는 창고에서 체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보더 딜리버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덱스하고 이제 제휴해가지고 저런 이제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물류 프로세스가 우리가 뭔가 리드 타임, 통관,
그렇죠? 이런 국내 배송까지 패키지로 고객 입장에서 좀 빠른 배송이 돼야 된다. 대부분은 요즘 MZ 세대는 굉장히 신속한 배송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는 많이 최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류 서비스가 좀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풀필먼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분석, 보고,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공돼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출 신고할 때 우리가 여기 표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목록 통관이에요. 우리가 목록 통관은 뭐냐면 이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뭐 $150 이하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목록 통관을 해서 이제 수입 신고를 간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신고 항목이 17개인데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혁신적인데 우리나라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이 혁신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간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이커머스 무역의 파실리테이터 역할을 정부나 세관,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통관이 보시면은 엄청난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인천 기준에서 약 2,590만 건이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목록 통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목록 통관에 대해서 이제 수출 실적을 인정한다든지 관세 환급이 용이하도록 관세법 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는 이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크로스보더 물류 프로세스 혁신이 되려면은 해외 직구 공급망의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서류를 좀 간소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송 통관 시에 복잡한 프로세스를 좀 혁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거래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이제 구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이 물류의 흐름이나 거래 정보, 대금 결제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안심 거래를 보증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요. 해외 직구 통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메시지가 해킹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네이버 지식에는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보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의 구매 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해서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구매 대행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아주 문란하고 말이죠. 뭔가 이제 사기 사건이라든지 소비자 피해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총 물품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야. 근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을 하려면 이제 품질에 대한 클레임 처리,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이나 메시지 피해,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든지 개인 정보 노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대행업체, 배대지 업체들의 서비스 차이나 불만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해외 직구의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프로세스 단축이나 서류 간소화, 그 다음에 특성의 통관을 좀 더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공항만에서 대기 시간, 체류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클레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세청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기 사건의 사고 방지 강구.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해외 직구와 역직구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결국은 개인 소비자들의 이 국제 물류, 국제 유통 물류에 대한 니즈가 점증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 소비자에 적합한 맞춤식 물류,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이 물류의 실행을 위해서는 물류기업과 플랫폼 사업자 등 CBT의 공급망상의 모든 기업들이 협업을 해야 되고 이런 풀필먼트 서비스와 통관, 국제 배송의 역량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패키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구매한 상품들이 어떻게 공급망을 통해서 배송되고 있는지, 통관되고 있는지 추적, 트레이싱 앤드 트래킹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관리가 용이하도록 이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 기술을 업체들이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개인 정보가 노출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 해외 시장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내셔널, 초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개별 소비자들과 연결을 해서 이제 글로벌 소싱과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지자체, 공항만, 기업, 경제단체, 소비자 이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협의체 구성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빅피처를 좀 그려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협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가 수출입 무역 물류, 그러니까 우리 기업 중심의 수출입 무역 거래에 초점을 둔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과 산자법 고시 등은 이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커머스 급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물류를 활성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냐, 또 정책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